정규 분포 세 번째, 표준 정규 분포.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와 같이 표현을 많이 해요. 확률 분포 x가 정규 분포 요거를 따를 때 이렇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다, 뭐 이런 말인 거죠. 비슷비슷한 말인 것처럼 보이죠.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확률 변수 z는 시그마 분의 x-m.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고, 시그마 표준 편차. x라고 하는 것은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확률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m은 평균, 시그마는 표준 편차. 이거를 새로 z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일종의 치환을 하는 거죠. 치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환을 하면 평균은 z에, 확률 변수 z의 평균은 0이 되고 분산은 1이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m 시그마 제곱. 그러면 당연히 2x가 m이 되는 거고요. vx가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 시그마나 m은 어차피 상수가 되는 거니까 z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z라고 하는 것을 개수하고 상수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배웠죠? 시그마 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근데 요 2x라고 하는 게 다시 m이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m 빼기 시그마 분의 m 되는 거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분산을 구해보면 분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요거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서 내보내는 거지. 시그마 제곱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x로 바뀔 거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었어. 근데 이 vx라는 게 뭐였어? 시그마 제곱인 거잖아. 그럼 계산해보면 1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 z도 표준 편차도 시그마 z도 뭐가 되는 거냐면 1 되는 거죠.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상으로 요식 자체를 이용해서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0하고 1 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요거를 세로 z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이때 z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유는 뭐 대학교에 가서 배운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뭐 대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겠죠. 수학과를 전공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렇게 z를 시그마 분의 x-m 이라고 치환을 해도 x 자체가 원래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였잖아. 그러면 이 z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고요. 알려져 있다는 거는 나한테 질문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m 시그마 제곱이야.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그러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새로 1차식 정도를 새로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 그러면 얘도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z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x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 x에다가 적당한 실수를 곱하거나 더했을 때 새로 만든 y, 꼭 z일 수도 있고 그것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유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알려져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평균이 0, 표준 편차, 분산,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 분포. 그러면 n, 평균이 0이니까 0이라고 쓰겠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1의 제곱이라고 쓸 텐데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 되는 거니까 그냥 n 0,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중에서 표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정규 분포에서 이 식 모르면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이 식을 그래서 다른 말로 표준화 공식이라고 불러요. 표준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치는데 사용되는 공식이다 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통계로 들어오면서 확률 분포를 배웠습니다. 확률 분포. 이 확률 분포 중에서 좀 특이하게 유명한 알아둬야 되는 몇 가지 확률 분포가 있었죠. 그게 이항 분포였었어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였었죠. 이항 분포, 정규 분포. 이 화살표는 얘가 되고 얘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간상으로 처음에 우리가 확률 분포를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에 이항 분포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배웠다. 뭐 이런 시간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확률 분포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는 평균, 기대값이라고도 부르죠. 분산, 물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거의 주가 돼요. 확률 분포는 확률 자체를 구한다라기보다는 평균이나 분산, 뭐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게 거의 주가 되고요. 이항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아요. 여기에 추가로 조금 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문제 자체는 거의 일부다라는 얘기야. 근데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이나 분산이 보통 기본적으로 주어지거든. 당연히 구하라고 할 수가 없지. 정규 분포에 대한 문제는 거의 확률 구하라는 문제예요. 확률. 네.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구하라는 문제로 정규 분포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확률, 또 비슷한 말로는 비율이라고 하는데 확률이나 비율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바로 구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못 구하죠.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요.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칩니다.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1단계로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칩니다. 2단계로 표를 활용합니다. 표를 활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재에도 맨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또는 문제를 풀 때도 대부분 표의 일부를 이렇게 딱 잘라서 보여줘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표를 보고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친 다음에 이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해내는 거야. 물론 이렇게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하고 이런 과정들 또는 표준 정규 분포를 고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추후로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 구조가 이렇다는 얘기야. 처음 배울 때는 그냥 평균 분산 구하는 게 위주였었고 물론 이때도 확률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게 주였다.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역시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만 굉장히 쉽잖아. NP, NPQ 그죠? 여기에 추가로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도 조금 있다. 하지만 정규 분포로 넘어오면 평균이나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주어지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럼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줘야 돼. 바꿔줘야 돼. 표준화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표준화를 한 다음에 주어져 있는 표를 활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계산이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이 공식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 대한 문제는 거의 99% 표준화를 다 합니다. 이 표준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저 식은 외워둬야 돼요. Z는 뭔지 몰라도 Z는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외워둬야 됩니다. 이 공식을 아예 표준화 공식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여러분들은 교재에다가 네모치고 별표도 막 쳐놨겠죠?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세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X가 정규 분포인데 X에 대한 1차식을 적당히 Z라고 치환. 어떤 식으로?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X를 이렇게 Z로 치환을 하면 이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만들어졌는데 얘도 당연히 정규 분포가 된다. 왜? 이유는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알려져 있구나. 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새로운 Z는 Z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 0,1을 따라가는데 이 0,1이라고 하는 정규 분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조금 더 간단하게 주어져 있어요. 역시 외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림의 모양은 외워줘야 돼요. 나중에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그랬었죠. 그 바탕이 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어떤 부분에 원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넓이를 구하면 확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어떤 부분을 잘 찾아서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 표준 정규분포 곡선 이 자체 식은 별로 필요 없어. 식은 뭐 굉장히 복잡하죠. fx는 그 전에 처음 배웠던 정규분포의 정규분포 곡선 그 식보다는 조금 더 쉽죠. fx는 루트 2파이 분의 1 2의 마이너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분의 z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식 자체는 안 해도 돼요. 당연히 그게 아니고 그래프의 모양은 알아둬야 돼요. z라고 하는 특히 이제 그 전까지는 x라는 문자를 확률 변수에서 x라는 문자를 많이 썼었죠. 표준화를 시키면 z라는 문자를 씁니다. z라는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여기에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가운데 원래는 m이었었죠. 평균. 근데 지금은 0이겠죠. 평균이 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0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생겼고요. 역시 x축 자체가 당연히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끝은 없어요. 일부만 그린 거야. 계속 그리면 계속해서 가까워져요. 점점 더 가까워져요. 닿지는 않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되는 거긴. 근데 기본적인 정규분포 곡선과 똑같이 0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전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됐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평균이 0 되는 거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돼요. 적당한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확률이 되는 거죠. 확률. 적당한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P 0 이상 Z1 이렇게 돼 있으면 Z가 0에서 1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0에서 1까지를 잘라서 이 부분에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요. 그 넓이가 곧 뭐가 된다고요? 확률이 되는 거라고요. 그 우리가 실제로 이 곡선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표로 주어져 있어요. 표로. 그 표를 볼 줄만 알면 돼요. 표를 잘 보면 거기에 이 부분의 넓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는 왼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또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 물론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넓이하고 0에서 1 사이의 넓이는 실제로는 같아지겠죠. 이 내용을 이용해서 왼쪽 부분, 보통 표에는 오른쪽만 나와 있거든요. 0보다 오른쪽 부분만 나와 있어. 오른쪽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왼쪽 부분을 찾을 때는 이 대칭이라고 하는 성질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대충만 그려주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0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그 다음에 적당한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종 모양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고 이러는 것들은 또 다음번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끝.